먼저 오늘 주제가 이제 요즘에 안보가 여러 가지로 뜨겁게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25일 2차 TV 토론에서도 이 안보 주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가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자, 한미일 군사 동맹에 관한 윤 후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송기석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돼서는 현재 한미동맹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일본과에 대해서는 뭐 군사 협력 정도 이 수준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을 마치 그 일본군 자위대 한국 진입 허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좀 잘못 어쩌면 반일 감정 선동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건 가정적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헌법 제60조 2항에 의하면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민영배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오리발이야 이거. 또 거짓말하신다고 또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그날 네.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웨딩 말씀해 드릴게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뒷부분도 읽어주시죠. 그랬는데 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이라는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해명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공식적인 해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좀 거친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국민을 정말 뭘로 보고 그날 다 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내가 말 실수가 좀 말이 좀 꼬였다. 원래 본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 자위도가 한반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안 믿어주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3.1절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부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전체를 놓고 문맥을 보면 그런 일본군이 진입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설명을 했는데 이게 또 오리발이다 그러면 저 손발인데 무슨 오리발입니까, 제가. 네.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도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오리발이라고 한 건데 예, 예.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걸 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예. 쫙 여론하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유사시가 되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말이 좀 잘못됐다, 네. 실수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실 분이면 정직하게 그냥 그 실수했다고 하면 돼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정법을 써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자꾸 말 바꾸기, 거짓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꾸 방금 아니요. 방금 제가 뒷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딱 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날 그건 잘못됐. 그런 의미는 여전히 얘기는 없었고요. 아니 토론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이라고 표현을 했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 반응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뒤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한 동맹이 아니다. 아니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전제로 한 동맹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하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군사에 관한 그 자신의 이 지식을 이렇게 과시해 보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페북에 포스팅을 한번 했는데 킬체인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킬체인이란 말 지금 국방부가 안 쓰는 거거든요. 못 쓰는 왜 안 거죠. 쓰냐면 네. 아니 아니 안 쓰는 국방 거예요. 백서에 있는 말 아닙니까? 그게? 있는데 국방 예. 백서에 바꿨다니까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다.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전략, 표적, 타격 이렇게 바꿨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그게.
아니, 아니, 내용이 같더라도 그러니까 길이 들어갔으니까 표현을, 부드럽게 한 킬체인을- 건데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남북 관계나 외교나 군사에 관련한 얘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정리해서 해줘야 국민들이 안 헷갈리고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도움이 킬체인에 되죠. 대해서 정확히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킬체인을 사용할 그 단계는 이미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니 초음속 미사일, 핵미사일 날아오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까? 아이고. 그때는 킬체인을 가동해서 즉시 원점 타격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이지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이 대목이 선제 공격이다 아니 원점 타격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아니라고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그 의미 자체를 전시 물론 우리 상황일 송 때 위원장이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라는 그러시는 건 뜻입니다. 아니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자꾸 아닌 말을 해놓고 다른 말로 바꾸면서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 자, 후보가 강조한 굳건한 안보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쉽게 겁니다. 하자고 쉽게. 네,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은 선제 타격이에요. 아니 선제 그러면 타격. 전시 이재명- 상황에서 그럼 가만히 있을 겁니까? 거꾸로요. 그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최후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그래서 전쟁 말로만 없게 만들어야 말로만 되는데 그렇게 말로만 계속 하는 이렇게- 평화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보셨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그 전쟁 자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쟁 아니 베게테우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쟁을 준비할 게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서 전쟁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말뿐인 평화가 아니고 진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힘, 국방력을 기르자는 그런 의미이지 그걸 전쟁광이라고 예를 이야기하면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킬체인이란 말은 공격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제 타격, 공격형, 사드 배치 이런 게 다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로 들리고 국제사회에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 한국 한반도의 상황을 전쟁 보십시오. 한국 상황. 리스크가 아니 윤석열 후보 때문에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도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략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아니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40배 사단이 남북이 휴전선에 배치돼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종전선언만 계속 그럼 외칠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국방 안보 정책을 제시하고 통수권자가 진짜 평화를 위해서 그런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유약한 낭만적 안보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재명 후보께서 보기에는요.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안보관은 장군 수준이에요. 이재명 후보 안보관이 대통령 수준이라면 왜 그러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에서 총리하고 육군 장관, 거기 육군 장관이라는 게 있는데 육군 장관을 지낸 클레망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차 대전 때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서 장군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미 전쟁은요. 그리고 이 외교나 이 경쟁은 이게 현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총력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총력전 한번 붙으면 크게 깨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도 사실은 더러운 평화만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해 가자. 평화의 방법을 찾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군과 대통령 수준의 차이라니까요. 네, 자, 송희석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그 윤석열 후보의 정확한 표현을 지금 진짜 평화를 지키자는 겁니다. 말뿐인 평화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이것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낫다. 그건 기본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값비싼 평화라는 의미가 뭡니까? 실질적 평화를 담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완용도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그러면 한일 합방 용인했다라는 그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약간의 비약은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아니 94년 부다페스트 안보보장 양해각서 이것만 있었어요. 그것만 있고 하다가 현재 러시아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함께 방어해줄 줄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무슨 이게 전쟁을 먼저 하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완용 말씀도 또 거짓말이에요. 권영세 본부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완용이 했던 말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얘기를 했어요. 근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없어요. 이완용이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그 논리다는 것이죠. 아니 이완용이 본인이 스스로 변론하면서 그런 논리를 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이게 이완용은 조선을 위한 논리적으로 거다라고. 뭐로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처를 제시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판결문에 나왔든지 뭐 진술했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아니 제가 제시를 필요하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되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해 보시죠. 네. 자, 그래서 네. 물론 저희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보듯이 말로만 평화 이거 하지 말자고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국방력을 기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도 정상화하자는 거고.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럼 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표류에 가서 북한 지역에 갔을 때 총으로 쏴서 죽였고 심지어 사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의도 못 했잖아요. 그럼 아니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200억짜리 파괴됐는데 이거 왜 항의도 못 하지? 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항의하느냐 마느냐 제가 그게 이야기는 아니고. 굴종 외교 대북에서도 오로지 종전 선언만을 지향하는 그건 정책은 이제 바꿔보자라는 아니, 그런 종전선언이 뜻입니다. 필요 없다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현재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40개 사단이 남북 대치에 있는 데서 종전선언한 게 실질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더 앞서는 건 철군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군축하고 그 다음에 하자라는 국민의힘 뜻입니다. 전신 당들이 집권했던 시기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남북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없었잖아요. 아니 북도발 계속 있었는데 아니 미사일 올해 들어 8번 쐈는데 아니,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발사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왜 아니 그래? 아니 사실이잖아요. 지금 계속 미사일 실험하면 발사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전쟁하자고요. 저쪽에서 아이, 미사일 그- 쏘면 우리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왜 그걸.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김여정 이후로 도발이라는 표현도 안 쓰잖아요. 지금 국방부나 아니 청와대에서 북한을 왜 불필요하게 자극하자는 거예요? 자극이 아니야. 전쟁하자고요? 사실관계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보세요. 잠시만요. 도발은 예, 그때 다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방력을 예. 키웠다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국방력을 키우지 말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력은 언제나 기본적인 상수예요. 준비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예. 전쟁이 벌어질 만한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 25일 그 2차 TV 토론에서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네네. 나와서 저희가 또 열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후보도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초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난 거 아니냐 이 발언도 조금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들릴 여지가 있었다면 네. 그거는 뭐 실수라고 봐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모독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사항전을 지금 젤렌스키가 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 침략 행위가 나쁘다는 사실을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훨씬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옛날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홍기성 평화로 위원장 값비싼 말씀하시죠? 평화로. 예. 아니 자, 이제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결국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고 이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말 안 나왔으면 제가 많이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 의도는 알겠어요. 네. 그러나 애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뭐 6개월 초보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나토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공약하고 다음에 러시아를 자극해서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오직하면 진중권 교수가 참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참 표현력이 부족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 거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사과했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과한 날 그날 또 현장에 가서 유시할 때는 못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입장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고
오직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일치 단결해서 지금 잘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치 영역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지, 헌법 정신, 품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웅변으로 젤렌스키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뭐 비유해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품성이고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리더십. 거짓말하는 품성, 안보관을 전쟁으로 가져가는 선제 타격으로 가져가는 품성은 안 되는 오늘 거예요. 데일리한 여론공정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누가 더 거짓말 많이 하냐. 이재명 후보가 50% 넘게 더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후보다라고. 많이 한다고 계속 수구 세력 보수 언론에서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자꾸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거짓말 후보 대장동만 해도 프레임으로 누가 몰고 거짓말합니까? 가는데 오늘 대장동만 여론조사 해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만 해도 누가 거짓말해요? 아니, 대장동 아니 기동판 의원이 아이고, 돈다발 당시 조작해서 거짓말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댓글 조작으로 저기 지방에 가서 좌천돼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성남 가까이도 아니, 안 윤석열 왔습니다. 후보가 무슨 댓글 대장동 조작을 일이 해요. 일어났을 때는 시장 이재명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무슨 몸통이라고 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질문 저희가 또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호남 민심 쟁탈전에 또 열심인데요. 중요하죠.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더 호남 지역을 자주 찾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민영배 단장님께서 먼저 제가 먼저요. 네.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호남을 더 자주 찾는다? 이거 대선 후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도부라든가 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닌데요. 저희는 추미애, 이낙연, 박영선 선대위원장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후보가 한 번 왔느냐 두 번 왔느냐 차이라면 뭐 그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당이 지금까지 제가 한 대여섯 번 선거를 봤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 전남에 이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적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진 적이 없고요. 저희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이벤트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딱 뭔가 이렇게 제시해 놓고 그것이 큰 일인 것처럼 예를 들면 이번에 복합 쇼핑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광주 전남에서 무슨 큰 이슈입니까? 광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복합 쇼핑몰이 없어서 쇼핑 못하는 게 아닌데. 복합 쇼핑몰은 제가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광주의 60% 특히 20대 30대는 80%가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문화 생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문화 잠시만요. 생활을 하려면 아니요. 문화 공간을 확충해줘야지. 복합 그동안에 쇼핑몰을 지어서 거기서 문화 생활을 그런 희망, 열망을 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내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자꾸 그게 전국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 이슈가 아니고요. 자,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방금 자격도 방문한 없어요. 것보다 대선 후보가. 아니 지금 질문은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7번을 방문했는데 최근에는 드디어 23일은 보수 후보 처음으로 DJ의 생각까지 방문했습니다. 이제 결국 그것은 뭐냐면 DJ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 그런 정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 한미 FTA나 뭐 이라크 파병, 제주 강정마을 그 군사기지 이것은 정말 국가를 위한 고뇌, 결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것까지 다 잘 개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호남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의 보수정당 후보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들이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저는 이번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 호남에도 이렇게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비행기 양 날개처럼 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정신 계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말 포장지만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이를테면 김대중 정신 얘기하려면 선제 타격, 사드 배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를 해야 돼요. 공존을 얘기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선제 타격으로 운운하고 있는 그런 후보한테 그래 나 잘 이어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노무현 정신 얘기하려면 균형 발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운운을 해야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받아들여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표현하고 하는 행위가 달라서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오리발이다, 뭐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 송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역에서도 경쟁 정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려면 경쟁할 만한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이를테면 누구를 이재명 후보를 70% 지지하고 뭐 윤석열 후보를 15% 지지하면 그건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70% 지지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몰표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네, 송기석 위원장님 말씀해 그거는 주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절대로 안 저 풀립니다. 시민 모여가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에 아니, 보수 안 아니요. 아니고 줄 수 있게 자,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가 그동안에 우리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못 받은 데에서 1차 책임 당연히 보수 정당과 보수 정당 후보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게 되면 그 보수 정당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아니요, 당선돼서 정책이 바꾸겠다고.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광주의 하겠다고요? 1번 공약은 이겁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어떤 기능하는지 잘 알잖아요. 저는 이번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이 광주가 정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그 일본 공약을 어디 가서나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약의 가치가 지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 공약의 중요성, 우리 광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꼭 반론을 해드릴게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AI 집적 단지 하잖아요. 첨단 산지구. 예. 거기 관련된 저희들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이미 그런 AI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국민님이 다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주를 실리콘밸리로 맡겠다 그러면 누가 믿냐고요. 그래서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일본 무슨 공약이니까 수로 아니요. 합니까, 아니 윤석열과. 인수위 구성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느냐고요. 평소에 그런 데 대해서 협조도 안 하고 광주의 그런 미래 전략에 대해서 관련 법을 만들고 해보자고 하면 아니 계속 그러면 국민의힘이 예를 반대하잖아요. 들자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네. 군공항 이전 안 될 때 민 의원님 뭐 계속 하셨습니까? 고민을 했잖아요. 뭘 고민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저 가덕도에 30조짜리 공항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시도한테 맡겨놨더니 잘 안 되니.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 5년 동안 그래서 맡겨놨습니까? 국가주도로 이제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이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한 발도 못 나갔는데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 거라고. 전에는 아예 안 됐어요. 그리고 아니 이거 30조가 더 들어갈 때 10분의 1이라도 여기다 이명박 넣겠다고 정부 때예요. 누가 한 사람도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이명박 정부 때. 네, 아니 알겠습니다. 누가 막았다는 거? 아니 자, 제가 두 분이 좀 구청장 때 뜨거워지니까 잠시 열기를 대통령 식히고요. 청와대에 쫓아가서 이거 제발 정부가 좀 주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자, 그럼 우리 탄력분을 이번에 그냥 그럼 한껏 해보십시다. 그럼 예. 민 의원님하고.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심사항을 또 네네.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번에 호남에서 또 광주에서 전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거둘 것인가, 그 목표라든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보면 20%를 넘어서 지금 3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 광주 호남에 대한 그런 이 정말 과거 산업시대 때 뒤처져 있던 우리 광주를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거기에 대한 그 진정성이 우리 광주 시민 호남 그렇게 지역 주민께서 어느 정도 그 와 닿아서 그거에 대한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지율이 득표율로 인정된다면 우리 광주 호남 정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도 민주당과 보수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잘할 테고 또 보수당도 더 잘할 테고 그야말로 그렇게 하면 우리 광주 호남이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튼 그 지지율이 꼭 득표율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20% 이상은 득표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영배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뭐 그렇게 좀 득표를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시민들 반응이 이미 가닥을 추려가고 있더라고요. 아 역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고 이번엔 더 심하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찍을 때처럼 저는 응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뭐 70%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10%를 넘길 수 있을까? 뭐 그런 뭐 염려를 해봅니다. 네네네. 저희 뭐 이제 지금까지 뜨거운 토론을 했는데 조금 더 그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두 분 아침에 그 유세차 선거유세 하시죠? 네, 예. 예, 예. 어떤 동작을 하시는지 잠깐 시범을 좀. 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요. 그냥 예. 망가지라는 말씀이죠 지금. 뭐 득표를 위해서라면 저희는 못할 뭐 게 뭐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까? 노래가 나오면 예. 주로 쓰는 게 1번 이걸 가지고. 동작만 해주세요. 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래는 하지 말고. 예, 예. 요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아침에 몇 시부터 나오세요? 저는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 얼마 전에 저희가 제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세게 한번 하더라고요. 플래카드 제 사무실 앞에 크게 붙여놓고. 네네. 그래서 가서 애쓰신다고 인사를 한번 이렇게 딱 드렸더니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러셨군요. 분들이. 예. 송기석 위원장님도 뭐 이에 맞서서 아무래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래도 예능감이나 허리는 제가 좀 더 유연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다르군요. 확실히 두 분이. 이렇게 합니다. 네네. 정말 두 분 아침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근데 한방 사수하자.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본방을 사수하자 이거. 예. 이게 본방이 본방을 좋은 거. 아니 두 손가락으로 하지. 본방을 사수하자. 예, 벌써 저희 그 동작을 다 외우셨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 정말 그 토론 뜨겁게 또 네. 해주신 거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그 다음 날이 이제 대선 날이잖아요. 다음 주도 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두 네. 분 저희가 모시고 또 열띤 또 오는 토론을 거예요, 우리가? 예. 계속 들어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고정 코드를 갈까요? 네. 자, 오늘 민주도시에 참여해주신 송기석 광주선대위원회 총괄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민영배 광주특보단장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